잘못된 구분법 속에 살아왔던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거용 우클릭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쓰는데 우클릭이 아니에요. 굳이 쓰자면 민주당은 애국민주정당이고요. 저쪽은 친일매국 내란독재정당이에요. 애국보수라고 참칭했거든요. 무슨 애국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있다는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애국이야. 무슨 애국 세력이 집회할 때 성적이 이스라엘기까지 같이 들고 나와요. 왜 이게 문제냐면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친일매국을 주장하면 따라가요. 그전에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은 막 혈서 쓰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맞네.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내란조차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잘못된 틀은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수학계 사는 자라는데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자를 만들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좀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좀 국면사적 의미예요. 그리고 좀 시대적 의미, 좀 더 긴 의미를 좀 보죠.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양반 쌍놈 따지던 시대였어요. 왕이 있고 양반들이 있고 쌍놈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접했을 때는 어이가 없었죠.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모크라시, 주의를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였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오역을 해버렸어요. 의도적인 오역이었죠. 이거 멸시하고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던 미국 이런 나라를 보니까 엄청 잘 사는 거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나? 저 나라는 모든 백성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낸다. 왕과 신하를 몇 명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온 백성 1000만 명, 2000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벤트를 계획했던 것이 1898년에 만민공동회였어요.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개막연설 연사로 세우냐면 백정 출신을 세워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말이기도 하죠.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물과 가외다. 이거였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김건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고속도로도 휘어요. 근데 정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사람들은 오체트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독립협회가 왜 그런 기획을 했냐면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이라면 모두의 목소리가 다 들릴 것이다. 높은 사람의 말은 그냥 들리는데 천한 사람의 말은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어서 3.1운동 당시 김일동이 선언서는 5등은 자야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노라 하고 나서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하며 이렇게 했어요. 인민이나 민족이나 동포나 이런 조어를 안 쓰고 민중이라고 썼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나라. 그런 뜻에서 나라 이름을 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민국이에요. 그런 꿈을 꿔왔지만 상당히 이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중고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잖아요. 3.1운동 때 인바 민국의 주인으로서의 민중이라고 불렸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농촌 빈농이 아들로 태어나서 도시 빈민의 자식으로 살면서 소년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속에서 살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중 출신 대통령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민공동회 개막연설을 백정 출신이 한 것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이 청소노동자예요. 청소노동자는 대통령한테 먼저 사진 찍자고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먼저 가지 않으면 며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상인하고 악수를 청하는데 손이 더러워서 악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더러워진 손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일하다가 더러운 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악수하자고 먼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디 신입사원이 사장한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사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신입사원이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질 않아요. 같이 서려고 하지 않으면 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가난한 노동자나 장사꾼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나라,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손잡아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 그런 노래 있다. 예. 맞아. 불러본 지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요즘 애들이 부르나, 그거? 그게 해방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꿈과 희망을 담아서 만든 노래예요. 제가 알기로는 해방이 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만들어진 동요예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동요는 학교종이 땡땡땡이었고. 그게 민국이에요. 모두가 어울리는 나라.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인 행보. 그 역사적 의미는 비로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모두가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돈 가진 사람이 먼저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붙여 읽지 않고요. 대한민국. 대한국민. 민국의 방점을 찍은 거죠. 길게 보면 대략 1890년대부터 꿈꿨던 그런 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다만 이 길로 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그 자질도 확실히 분명하다. 그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취임식 하자마자 청소노동자 곁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러운 손을 그렇게 굳이 잡으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은 또 대통령실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을 만났더라고요. 평소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평소에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 옆에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 국민통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